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7번째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밤새 비가 많이 올 거라는 비 피해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중부지방 이 수도권은 굉장히 맑고 뜨거운 그러한 폭염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호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가 시창작 토크입니다. 시만 바라보는 삶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만 바라볼 수 있는 독창적인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면 시도 하나의 예술과 예술의 그 어떤 그 문학이라는 예술의 언저리에서 중앙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슬쩍 자신감 가지는 그런 욕심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제 이제 TV를 보다가 스페인의 세계적인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에 대한 어떠한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가우디를 보면서 느낀 것, 벌써 100여 년 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분이었지만 그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그 창작에 대한 의미, 또 자연 색채를 이용한 자신만의 개성, 독창성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시는 거였구나. 사람은 하나의 도구와 필요성, 인간 세상에 필요한 도구로서 기여하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분도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시라는 것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의 내용만을 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과 또 환경, 여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또 비춰볼 수 있는 내면적인 모습들이 비춰지고 그려지는 것이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에 대한 천재성, 재능을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식에서 왔을까요? 많이 배우고 많은 것에 대해서 학위를 받고 그러면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그 예술적인 부분에서의 독창성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재능에서 옵니다. 근데 그 재능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단호히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없이 어떠한 글을 매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언어적 감각이나 모든 글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인생의 경험과 또 삶의 어떤 과정들, 또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감성, 여러 가지가 같이 한데 이렇게 묶어져서 거기서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적인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조롭습니다. 또 편안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짧습니다. 내용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서로의 의견들이 다 다소간 틀립니다만 저는 제 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 창작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거를 쓸 수 있었다는 것도 제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신이 주시는 하나의 영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창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또 깜빡하고 계실 수 있어요. 바로 비유와 함축입니다. 비유와 함축 그 두 가지만 놓지 않으시면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표현하시고 쓰시고 습작을 통해서 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단조로울 것 같고 참 쉬울 것 같고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쉽고 간단한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말은 하기 쉬워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에서 자기 현장에서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고 또 좋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영향에 휩싸이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죠. 말로만 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만 자유를 부르짖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차피 자유를 속박하는 것도 어차피 모든 것을 권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물론 개인의 자유, 예술과 창작의 자유는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잊지 마세요. 메모하시고 습작하는 거, 메모하시고 습작하고,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 때 짧고 간결하게 함축하는 것, 그리고 무엇에 비유를 할까? 그것이 꽃이 됐든 하늘이 됐든 바람이 됐든 구름이 됐든 내 일상의 모든 것이 비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최대한 문장은 짧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곳에다가 어떠한 마음에 대한 임팩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토크 제시를 또 읽어드려야 될 때요. 오늘은 맨드라미 필 때라는 맨드라미 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피였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지만 이제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이 화요일로 됐죠. 8월 16일. 8월 16일. 우리나라의 삶, 이제 우리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매월 매일 같은 날짜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한 숫자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동기부여를 할 뿐이지 사실은 매일매일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했던 생명의 하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시랑동하겠습니다. 맨드라미 필 때 다선 김승우. 붉게 솟아오르던 핏줄기에 그 아픔은 소스라치게 놀라 또 하나의 기억이 되고 고통이 되었으니 내가 겪지 못한 심한 고독이 몸속으로 공포와 함께 스멀거리고 집게와 바늘로 몸속을 파고든 고문에 얼마나 아팠으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담장 너머의 맨드라미처럼 곱지도 고울 수도 없는 세월의 아픔이여, 사랑은 그렇게 조국을 백성을 위한 일념뿐 이제 살 의지조차 거리의 개 돼지가 부러웠을 그대들, 순국선열의 결의와 애국이 오늘 건강과 불타는 사랑이라는 꽃말 무색하게 8월을 물들이며 시야에 펼쳐져 가슴 뛴다. 여기까지입니다. 애국지사들의 그 심정을, 감옥 안에서의 그 심정, 고문당하고 그때의 그 시절을 한번 제가 타임머신이 없어 타고 갈 수는 없지만 그 시절에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어땠을까. 정말 길거리에 피어난 잡초, 들풀, 하다못해 돌멩이까지도 부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금 이 8월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 수해로 또 여러가지 일들로 번민하고 힘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꼭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그 견뎌냄과 이겨냄이 새로운 가치 창조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이었습니다.